안녕하세요. 종수들입니다. 오늘은 7월 23일 금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닥은 0.5%, 그 다음에 코스피는 0.13% 상승 마감을 하였어요. 오늘 시장의 주체자들을 보더라도 코스피 마지막에 외국인이 이 장 막판에 좀 땡겼네요. 기관은 팔고 기관이 무지하게 팔았네. 보험에서 갑자기 뭘 팔고 마지막에 샀네요. 그래도 코스닥은 오늘 양 매수가 지금 들어온 것처럼 끝나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외국인들만 어쨌든 양 매수가 들어오긴 했네요. 근데 기관의 매수세는 약하다라는 거고, 오랜만에 연기금이 매수세가 좀 들어왔네요. 한 7일 7거래 이후 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최근에 코스닥은 계속 기관이 팔아주는 흐름이 나와요. 그거를 그래도 외국인이 어느 정도 받아주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고, 현재 시장에서 봐도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강하다라는 거. 즉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에 대한 이 부담감이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볼 수 없는 시장이라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시장의 악재가 도사리지 않는다라는 거. 말 그대로 코로나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는 적응이 됐다.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옛날처럼 아프지 않다 라는 입장인 거고, 이제는 테이퍼링,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되냐만 관건이에요. 만약에 그게 결정이 난다면 그때는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좀 덜 빠질 거고 조금 더 오르는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강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을 외국인들이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지분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라는 거고, 추세를 만드는 건 항상 외국인이라고 말씀드리죠. 바닥을 잡는 건 기관이고 고점을 잡는 건 누구? 우리들 개인이다 라는 얘기가 있듯이, 저번에도 제가 영상에서 몇 번 언지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다우와 나스닥을 보고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이 만들어진 건데, 코스피와 다우가 10배 차이가 나면 10배 차이가 난다면 나스닥과 코스닥은 13배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못해도 코스닥은 1200포인트 정도는 한번 만들어 줘야 코스피와 코스닥과의 갭이 크게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다우와 나스닥처럼. 얘네들을 보고 따라가는 입장이 코스피 코스닥이라면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코스닥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줘야 되지 않겠냐. 무조건 기회도 안 주고 쳐 누르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 자체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코스닥이 조금 더 빠르다. 계좌는 그닥 재미가 없지만 그래도 그냥 시장에 대한 코스닥 이 값어치만 계속 올려놓는 그림이에요. 오늘도 이제 신고가를 갱신을 했고요. 자, 어찌됐든 이제 다시 1050포인트 에서 1047포인트만 이탈하지 않느냐, 하느냐 안 하느냐만 좀 체크하시면 될 거고요. 코스닥은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아직 위에서 내려오는 이 추세선을 넘지 못했어요. 오늘 좀 넘으려고 폼을 잡다가 그냥 윗꼬리만 달았거든요. 그러면 월요일날 한 번 더 눌렀다가 3220포인트만 이탈하지 않으면 3220포인트만 이탈하지 않으면 어찌됐든 3350포인트를 다시 한번 향해서 간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위에서 누르는 이 추세를 아직은 넘지 못했으니까 한번 눌렀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든 아니면 그냥 올라타든 둘 중에 하나는 나올 거니까 크게 걱정할 거는 없다라는 거고, 테이퍼링 얘기가 다시 또 나온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출렁임이라는 건 분명히 나타났다. 그만큼의 횡보도 했었고 어느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강하게 받지는 않을 거다라고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네이처셀이 강하게 빠졌죠. 강하게 빠졌어요. 기존부터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이 네이처셀을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죠.
요런 자리 만들어 놨고, 기존에 월봉에 보더라도 이 구름대에 딱 걸러놨는데 좀 안타깝게 걸어놨다, 진원이 갈 때에 못 갔고, 그러면서 더 눌리더라도 요 있는 자리, 여기가 매수 매도를 만들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주가는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강하게 상승을 했고, 5만원은 찍지 못하고 그냥 누르면서 주가를 강하게 눌렀거든요. 그러니까 미친듯이 제약바이오 중에서 지만 쳐 올라가다니, 어제 그제 제약바이오가 계속 빠져서 제가 제약바이오 영상을 찍었잖아요. 올라가더니 걔네들이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수급이 붙으니까 얘를 누른 그림이에요. 뭔가 돌려먹기라는 거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려먹는 그림이었다라는 거고, 그래도 월봉이 아직은 끝나지 않았지만 월봉을 보면요, 기존에 위에 있는 매물을 한번 소화했고,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놔두고요, 여기가 몸통, 그리고 여기가 고점,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47,500원 정도 돼요. 저는 여기 정도까지만 칠 줄 알았더니 좀 생각보다 많이 갔더라고요. 좀 더 갔을 거면 차라리 5만원을 찍고 내려오지. 또 5만원 정도 가면 누군가 매도세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먼저 그냥 지들이 던지는 그림이에요. 굉장히 좀 강하게 흘러내렸어요. 거래도 빵 하고 터졌고, 누가 봐더라도 최근에 들어왔던 이 흐름은 분명히 나간 거예요. 즉 여기서 들어왔던 물량은 어디? 여기서 분명히 나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갔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서 시가가 형성이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게 최근 들어서 이 네이처셀에 물린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고, 오늘에서야 물린 사람이 발생이 된다라는 그림인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올라왔던 자리, 강하게 거래를 터트렸던 요 자리, 요 자리부터 올라왔던 자리까지는 다 주워 먹었다라는 거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음봉의 중간값을 그어보면 그게 한 36,500원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잡으면 36,700원, 800원, 700원 되겠네요. 요 자리 되겠네요. 그러면 월요일날 이 36,800원을 회복하는지를 봐야 돼요. 회복. 강하게 눌렸으니까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36,800원을 찍고 밀릴 거냐, 아니면 36,800원을 넘어서 37,500원 부근까지 한 번 더 갔다 갈 거냐,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흐름이 달라질 거다. 36,800원을 넘어서 37,500원이라도 찍고 윗꼬리를 달더라도 그런 그림이 나타난다면, 강하게 좀 밀리는 그림이 나타나도 웬만하면 29,500원 부근에서는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요런 자리에서만 지지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요런 박스권의 흐름을 좀 만들어준다라는 관점인 거고, 그렇지도 않고 36,800원도 확인하지 못한 채 저점을 낮추는 그림이 나온다면 어찌됐든 얘는 25,000원대까지 한 번은 더 눌러줘야 된다. 눌러주고 오늘에 나갔던 이 거래량을 다시 한번 메꾸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줘야 돼요. 다시 한번 빵 하고 터져줘야 된다. 못해도 요 정도의 거래량 이상은 한번 터져줘야 돼. 즉 나간 놈들이 다시 기어 들어오는 그 가격대를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격대를. 실제적으로 여기서 이만큼 올렸던 애들이 여기서 나가면서 그렇게 많은 이익을 보진 못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올리면 분명히 지들 평균값도 있을 거기 때문에 뭐 기껏해야 본전 혹은 잘해야 5% 쳐먹은 거예요. 요 정도 그림은 잘해야 5% 쳐먹고 민 거라고요. 단타 형식으로 밀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반등을 하면서 이 음봉을 메꿔주는 그림이 나타날 거냐,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더 누를 거냐의 관점인데, 그 기준을 36,800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한 번이라도 나타나고 눌리느냐, 아니면 아예 넘어서느냐, 못 넘기고 밀리느냐, 그 기준으로 보시면 된다. 이해되시죠? 지금의 자리에서 강하게 눌리기도 했지만
강하게 눌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기존의 고점 위에서 일단 주봉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웬만하면 31,500원이 오늘 저점 비슷한 자리인데 이 자리는 안 깰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36,800원을 좀 기준으로 잡자. 그 안에서 36,800원을 넘어서면 정말 좋은 그림인 거고, 그렇지 못하면 뭐다? 당분간은 이 안에서 뭐다? 박스권의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3만원까지 기준 잡고 요 안에서 당분간은 박스권의 흐름이 나타날 거고, 이 박스권도 34,000원 위에서 움직이는 박스권이 더 낫다, 밑에 박스권보다. 이해되시죠? 혹여나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 그런 관점으로 종목을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KPM테크가 좀 제대로 못 움직여요. 일단은 매물 소화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여전히 이때 체력을 기대하는데 요때 너무 큰 체력을 써서 무릎에 무리가 갔나봐요. 어떻게 보면 아이돌 가수라고 보면 돼요. 아이돌이 10대 때 난리를 치다가 이제 이때 정도 되니까 30대가 된 거예요. 뭐 그래도 박충재 그런 애들은 춤을 잘 출 텐데, 그래도 이때 되니까 무릎에 약간 무리가 온 그림 같아요. 현재로는. 왜? 요런 지금 슈팅을 못 내고 있으니까 그래도 버티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어찌됐든 이 3,500 여기 자리죠. 3,550원 아직 확인 안 했어요. 무조건 이 자리는 한번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래나 저래나 확인은 못 했고, 지금의 관점에서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만 요렇게 잡아두고 대응하시면 된다. 즉 얘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종가상 3,000원을 이탈하냐 안 하냐의 기준이에요. 그 자리만 이탈 안 하면 어찌됐든 한 번은 여기 자리 다시 치고 죽든 거래가 빵 하고 들어오든 뭐든지 하나는 해야 된다. 그래도 3,650원 정도는 한 번은 확인할 수 있는 저는 기준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기준으로 보는데, 일단 주봉상에서 어떻게 보면 요 기준이죠. 이 구름대를 파고들 거냐 아니면 요 안에서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밑으로 빠질 거냐의 기준이에요. 그때까지도 정말 이슈가 안 나온다면 그럴 수도 있는 확률이에요. 시간만 계속 끌어내다가 거래가 빵 하고 터졌던 것도 언젠가는 흔들어 대다 보면 평균값도 맞춰지는 거고, 이 거래량이 합산이 되면 결국엔 이런 거래량도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기간을 오래 끌어버리는 거니까. 일단 월봉으로 보면 아직까진 나쁘지 않아요. 왜? 여기에 대한 고점을 한번 넓혀놨다. 그죠? 근데 이번 달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럼 다음 달은 무조건 어디? 여기 3,600원 이상을 한번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못하면 뭐다? 주가는 한 번 더 2,800원대 혹은 2,800원 밑으로 한번 눌러야 된다는 관점이 되는 거고, 무조건 주식은 핑퐁이다.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둘 중에 하나인데, 위로 갈 때 그 원하는 위치까지 못 가면 무조건 밑으로 밀리는 습성을 가지고 있고, 밑으로 더 가야 되는데 원하는 위치까지 못 내려가면 위로 올라가는 습성이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보면 되고요. 아직까진 긍정적인 건 이 연봉상을 보면요, 연봉을 잘 안 보시죠. 연봉상을 보면 이 기존의 몸통을 만들어놨던 자리가 슬금슬금 위로 올라가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이 몸통 위에서 현재는 모양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엔 이 3,000원이죠. 이 3,000원 자리를 깨고 이탈하면서 이번 년이 끝나면 뭐다? 얘는 당분간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다시 또 2,250원대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확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뭐 올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뭐 단정 지을 수 없는 거죠. 뭐 11월 달까지 쳐밀다가 12월 달에 쳐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건 알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올해 아직까지는 기대해 볼 만한 자리는 분명히 남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자리까지는 아직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보자. 이래나 저래나 3,600원대에서 이 4,000원 부근까지는 한 번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뭘 대체 기대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다른 애들은 이슈도 없이 잘도 움직이는데 얘는 좀 기존의 거래량을 너무 터트렸던 자리이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거래량도 적은 거래량은 아닌데 되게 작게 보인다라는 위치인 거고. 근데 그런 기준 자체가 이 KPM테크가 못 가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 텔콘 RF 제약하고 같은 이슈거든요. 튜머이젠도 똑같이 투자를 했고 뭐 넵질루맘인가요? 그것도 뭐 일상 어쩌고도 같은 공동 투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텔콘 RF 제약은 KPM테크하고 다른 흐름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똑같은 흐름을 만들었다가 여기서부터 KPM테크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됐고 텔콘 RF 제약은 한 번 더 눌렀거든요. 한 번 더 눌렀어요. 갈 자리에서 못 갔다라는 기준인 거고. 그만큼 기존의 얘도 한바탕 빵 하고 뽑아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근 작년에 나왔던 KPM테크의 흐름이 이 텔콘 RF 제약은 2018년도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흐름 밑에서 물량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분명히 위에 대한 윗꼬리도 분명히 나타는 나는데 여기까지 버틸 수 있는 이 메리트가 없다라는 거예요. 메리트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몸통 밑에서 몸통을 만든다. 윗꼬리는 만들어질지언정. 결국엔 여기까지 매물을 소화했다. 한번 확인하고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위에가 이제 뭐 있듯이 요런 그림이에요. 그럼 지금 어찌됐든 이번 달 이제 뭐 다음 주면 되겠지만 이번 달 이 변곡점을 하나 만들어 놨다. 거래가 올라오면서 양봉의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음 달도 한 번은 올려다 놓는 그림은 분명히 필요할 수 있는 자리다. 그렇다면 6,100원대, 6,000원대까지는 한 번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인 거고 그 6,000원을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가 뭐다? 이 차트의 중요한 기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충 이렇게 잡을게요. 6,000원 6,000원이 이 텔콘 RF 제약의 뭐다? 중심값이다. 이 자리 위에서 캔들이 유지하는 시간이 오래돼야 뭐다? 이 위에 대한 슈팅을 잡아먹는 자리가 나온다. 그렇지 않고서는 다 밑에 있는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도 최근 들어서 하락하던 추세를 잡아 돌려놓은 거고 뭐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계속 누르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이게 거래가 안 들어오니까 기존의 매물을 갭 띄워가지고 그냥 밀면서 파악을 하는 수준이라는 거고 밑으로 4,800원까지만 열어두시고 이 자리가 이탈하지 않는 이상 6,000원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수 있는 그림이고요. 자, YJM 게임즈 최근에 뭐 이 게임 저거 뭐죠? 청소년 뭐 시간 탄력 뭐였는데 잠시만요. YJM 게임즈. 디지털 치료제. 뭐 디지털 치료제가 과잉행동 장애 뭐 그런 걸 예방하는 목표인가 보네요. VR. 어찌됐든 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으로라도 움직이고 있는 그림인데 제가 요날 영상 찍고 나서 강하게 상승하고 나서 주가를 다시 누르는 자리예요. 그죠? 누르는 자리인데 실제적으로 아직 제가 영상 찍었던 이 음봉 자리를 확인 안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지지가 나올 거냐? 요 자리에서만 지지가 나온다면 어찌됐든 이 안에 대한 박스권은 당분간의 박스권의 움직임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이 자리가 깨지고 내려간다면 주가를 한 번 더 누르는 그림은 2,700원 부근까지 나올 수 있지만 웬만하면 지금의 자리에서 종가를 유지하면서 횡보하는 차트가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월봉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얘는 이제 구름대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그림이에요. 그죠? 그럼 구름대면 여기가 바닥인 거고 저점 여기가 목표가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기존의 흐름으로 쫙 봤을 때 주가를 한바탕 여기서 빵 하고 거래가 들어왔고 여기서 주가를 한번 내려앉힌 다음에 원을 돌리면서 주가를 올리는 자리예요. 그러면서 어디? 이 몸통까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을 한 자리인 거죠. 그죠? 몸통까지 확인을 한 자리인 거고, 그러면 밑으로 열어둘 수 있는 자리가 2,500원까지도 열려있지만 중간에 그래도 몸통이 만들어졌던 자리가 2,800원이거든요. 2,800원.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2,900원 조금 더 밀리는 거, 장중에 흔들릴 수 있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이 2,800원만 얘는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주가는 다시 한번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관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찌됐든 이 메타버스 후발주자로 움직인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열어놓고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큐브엔터라는 종목이 무상증자를 했죠. 뭐 그만큼 뭐 회사의 값어치를 조금 더 늘려보겠다라는 관점은 같고요. 50% 권리라 그랬어요. 저기 A루트는 80% 권리라 그랬는데 그에 비해서 적게 하긴 했는데 상승폭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의 자리에서 50% 권리락을 맞은 자리니까 애초에 3만원 정도 했던 종목이 15,000원 정도가 됐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그 수량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지금 들고 있는 사람들은 다 손해라는 거거든요. 그죠? 지금 들고 있는 사람들은 다 손해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기존의 이 쌍봉을 확인하고 눌리는 자리고요. 그래도 이 아직까지는 월봉상에 조금 시간은 남긴 했지만 이 15,000원 위로만 올려다 놓고 종가가 형성이 되면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차트의 그림이다. 이래나 저래나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오는 이 몸통의 그림도 슬금슬금 올려놓는다라는 거거든요. 아직 이번 달이 지나지 않았지만요. 이번 달 지금의 이런 가격에서만 유지를 해준다면 다음 달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차트의 모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모습, 차트의 그림이고요. 기존 이 주봉상에 보더라도 기존의 고점 자체가 갭 띄워놓고 그냥 누른 자리예요. 누른 자리 13,700원까지 눌렀던 자리고, 위아래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어디가 정확하게 기준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얘는 14,300원 정도만 유지하는 흐름이 나타나면 그래도 다시 한번 고점을 확인할 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차트다. 이래나 저래나 레벨업을 한번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상증자가 됐다라는 이슈로, 말 그대로 좀 가격이 싸 보인다라는 이슈로 어제 상승을 했던 그림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차트의 그림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다. 뭐 몇천원짜리 종목이 액면병합 해갖고 금액도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키이스트도 그런 흐름을 한번 보여줬죠. 키이스트도 4,000원짜리를 16,000원 2만원대까지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 뭐 그닥 신고가 갱신을 하진 못했지만 지금의 이 큐브엔터 차트의 흐름은 한 번은 위로 더 칠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을 아직까진 만들어 놨어요. 분봉상에 보더라도 기존에 이 박스 쳤던 요 자리 위에서 현재 버티고 있다라는 거고, 1차적인 자리 14,800원대, 이 자리 깨고 내려가면 14,300원대에서 다시 한번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비트컴퓨터 뭐 원격 의료 관련이죠.
이 델타 변이로 인해서 뭐 코로나가 확신되면서 4단계 격상을 시켰는데 뭐 1600명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음압병동 얘기도 그렇고 뭐 사실상 뭐 별다른 게 없어요. 분명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시장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제약바이오 특히나 그랬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얘는 정말 설거지의 흐름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건가?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1차적인 거는 이 내려가는 추세에 대해서 이 추세에 대해서 일단은 잡아 돌려놓고 뚫고 올라갔고 그럼 당연히 눌릴 수 있는 자리는 남아있다. 어디? 1만원까지는 또 열려져 있는 자리예요. 대신 그 1만원만 깨지 않으면 위에서 누르는 추세를 밟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림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데 차트의 모양이 조금 지저분해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차트의 모양이 조금 지저분하다라고 볼 수 있고, 일봉상으로 보면 기존에 박스 쳤던 자리가 하나 요렇게 나눠지는 자리인 거고, 이 박스권 하방을 한 단계 레벨 다운 됐다가 이 자리를 찍고 올라오고 나서 다시 이 박스 안으로 들어왔고요. 뭐 어떻게 보면 크게 보는 박스는 요 큰 박스인 거고, 이 안에 또 중간적인 박스가 이렇게 있는 자리인 건데, 이 바닥을 찍고 고점을 한번 확인하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를 누르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중간값을 딱 그었을 때 요 12,000원을 유지하는 그림이 나왔다면 분명히 뚫고 올라갔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주가를 한 번 더 눌렀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서 또 중간값을 딱 하고 그려보면 오늘의 종가 부근이에요. 그럼 지금의 자리를 뭐 해야 된다? 유지하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얘는 1,500원 정도까지는 한 번 더 눌러줘야 되는 그림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1,500원에서 1,300원 사이,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만 유지가 되면 다시 한번 이 13,000원을 향해서 움직이겠지만, 거기에 대한 중간값인 이 12,000원대에 대한 저항을 또 한번 확인을 해야 된다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이 1,500원에서 1,300원대를 확인하고 올라갈 때 시장에서는 분명히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뭐 확진자가 더 늘든 뭐가 어찌 됐든 반응을 할 수 있는 이슈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거면 확진자가 늘어야 된다는 소리밖에 안 나오거든요. 일단은 뭐 4단계를 한 주 정도 더 연장을 한다라고 하니까 뭐 재료가 소멸된 건 아닌데, 소멸된 건 아닌데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죠? 일단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도 살짝 깼죠. 그러면 이 자리를 월요일 날은 빠르게 돌려놔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당분간은 그냥 크게 보는 요 안에서 여기에 대한 중간값을 여기서 이렇게 그어놓고 요 자리를 깨고 앉게 된다면 여기 안에 대한 그냥 박스권의 흐름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셔야 돼요. 좀 애매하지만 이대로 끝날 것 같지는 저는 않거든요. 그러기엔 너무 거래량이 어설프게 터져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뭘 유지한 것도 아니고 그냥 윗꼬리만 달고 눌렸어요. 결국에는 그냥 이 자리 밑에서 움직였고, 그냥 요 거래는 없었던 자리다라고 그냥 보셔도 무방할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냥 요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는, 현재 그냥 이 박스권에서만 그냥 움직이고 있는 그림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이에요. 이걸 제낀다면 아무런 액션에 비해서 뭐 글쎄요, 뭔가 누군가는 털고 나갔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들어왔을 수 있다라는 거고, 좀 더 지켜보자. 크게 이탈하지 않는 이상 한 번은 더 칠 수 있다. 억지로 누르는 그림을 너무 많이 요새 만들어내고 있다 라고 본다면 좀 지켜보자라는 거고, 한국 패키지 역시도 마찬가지의 흐름인 거고요. 얘도 거래가 강하게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비트컴퓨터랑 비슷할 수도 있는 그림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한국 패키지가 조금 더 깔끔한 흐름이라는 거고,
전체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기존에 고점 만들어 놓고 저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중간값을 확인하고 기술적으로 반등을 딱 50%까지 했다가 한 차례 더 누르고 나서 주가를 한 번 더 올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매물 소화를 하고 다시 한 차례 누르면서 요 자리죠? 5,350원만 얘는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이 추세를 이어가는 그림을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는 차트의 모습이에요. 오늘의 지금의 자리가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지만 그래도 기존에 한번 올렸다가 눌렀던 이 저점 자리만 이탈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이 버티는 그림이 나타나도 더 훨씬 좋지만 그렇지 않고 한 번 더 누르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 그 자리는 어디? 5,350원이다. 이 자리만 깨지 않으면 어찌됐든 6,550원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맞고 떨어져서 횡보하든지 눌리든지, 그게 아니면 뚫고 올라와서 그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낼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SM CNC가 오늘 상승을 했지만 시간에서 눌렸죠. 뭐 결국에는 SM에서 카카오에서 SM을 인수한다, 플랫폼 사업으로 인수한다라는 얘기가 계속 도는데, 오늘 공시로 좀 우리랑 그럴 뭐라 그럴까요? 지분 투자에서 논의는 하고 있지만 확정된 건 없다. 향후 1개월 후에 다시 공지하겠다 라고 하면서 시간에서 실망 매물이 좀 쏟아졌어요. 근데 하한가는 안 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말 그대로 들어와 있는 물량이 분명히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들어와 있는 물량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을 다 털기에는 아직 재료가 남아 있다라는 거고, 분명히 무조건적으로 우리 매각 돼요 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악이용해서 주가를 장난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혹여나 정말이라고 하더라도 누구에게나 다 수익을 줄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은요, 길게 보더라도 3,220원만 절대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고, 이 자리 이탈하면 뭐다? 얘는 크게 재미없는 흐름이에요. 결국 이 자리 이탈한다면 매각은 물 건너 가는 그림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전에 지켜줄 수 있는 자리를 좀 체크해 본다면, (3,450원) 자리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요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이거 안 눌러지죠? 저기까지도 안 빠질 수 있겠네요. 3,580원. 여기 요 자리네, 요 자리. 웬만하면 요 자리 안에서는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겠네요. 종가는 웬만하면 이 안으로 갖다 놓을 수 있는 확률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혹여나 조금 더 밀린다 하더라도 얘는 3,200원만 절대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고, 웬만하면 3,300원에서 3,500원 사이에서는 자리를 잡을 확률이 높다. 왜냐면 이 이슈 말고는 특별할 건 없는데, 얘는 차트의 모양으로 봤을 때 아직은 조금 더 갈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나타나요. 못해도 여기 4,400원대까지는 한 번은 확인할 수 있는 자리고, 오버슈팅이 나오면 그래도 5,000원에서 5,500원 정도, 누가 보더라도 이 헤드앤숄더의 자리, 어깨와 머리와 어깨를 한 번은 더 만들 수 있다. 이게 어깨가 내려가는 어깨가 될지언정 어찌됐든 4,400원이 1차적인 자리, 이 자리 넘겨서 지지하면 4,900원에서 5,000원 자리를 한 번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이에요. 탄탄하게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기존에 이런 추세 자리를 강하게 치고 올린 자리거든요.
그럼 이 기존 고점은 아직은 넘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 뭐 이 한 박스에 갇히든 뚫고 올라서든인데 굳이 이 바닥까지는 내려갈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얘도 연봉으로 보더라도 아직은 좋은 흐름이죠. 위로 올라오는 자리인 거죠. 그럼 이 매물을 소화하려고 윗꼬리를 잡아먹으러 갈 수 있는 자리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의 자리가 그렇게 나쁘진 않는다. 그리고 굳이 누를 거였다면 이런 횡보하는 모양을 만들어낼 이유가 전혀 없었겠죠.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열대야들 조심하시기 바랄게요.